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남북이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는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 밖에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평창을 계기로 남북 간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 남북이 11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앞세워서 이제 공동 입장하기로 했고요. 공동 입장은 그 11년 만입니다. 그리고 총 통산으로는 10번째고, 그리고 남북 단일팀도 구성하기로 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 근데 이제 이 단일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한반도기 이런 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뒤에서 좀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은 또 대규모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230여 명 규모고, 그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그 일본에 있는 조총련 응원단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규모는 한 250명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인원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 태권도 시범단도 파견을 하는데 작년에 한번 무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 30여 명 정도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규모가 올 걸로 보이고, 그 남측, 그러니까 우리의 평창하고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그 또 강릉하고 서울에서 공연하는 걸 포함하면 이렇게 문화 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이벤트가 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셈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패럴림픽 대회에도 또 추가로 파견합니다. 한 150여 명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북한에 있는 금강산 지역에서 그 문화 공연,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이 열리고,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북한이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데 여기에 또 그 남북에 있는 스키 선수들이 공동으로 훈련하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팀하고는 평창에 그 참가하는 대표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스키 선수들이 이제 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방북을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제 고위급 대표단은 논의가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북측에서 추후에 얘기를 하자, 더 하자, 그런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이번에 역대 4번째로 응원단도 파견이 된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제가 됐던 북한 미녀 응원단이 다시 올 수 있는지도 관심인데요. 네, 이 북한의 응원단이 처음으로 내려온 게 2002년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 아시안 게임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북한 응원단을 이제 미녀 응원단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때 구성들이 대부분 다 보면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여고생이라든지 여대생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근데 미녀 응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언론이 이제 그때는 많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미녀 응원단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이제 여성 단체들이 많이 항의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항의 메일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쓰는 좀 그 빈도가 좀 언론에서도 줄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조심스럽고, 그리고 아까 뭐 미녀 뭐라고 쓰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여성들이 주로 오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번이 포함하면 이제 그동안 3차례 왔고 이번이 4번째가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이제 여고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이 이제 주로 내려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한번 우리나라에 2005년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북한의 응원단이 오면 공동 응원다고 해서 이제 남북 교류라든지 아니면 화해 협력 이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좀 뭐 성과가 물론 크겠지만 반대급부로 좀 어떤 역기능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역시 북한에서 이제 대규모 응원단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3년이면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제 3년 뒤였는데 북한의 어떤 선수단을 환영한다는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써서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악수를 하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플래카드를 이제 이렇게 걸었는데 이게 이제 비가 내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플래카드가 이제 비를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 있는 응원단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그 아버지 원수님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런 좀 약간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됐고, 또 한반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한반도기가 사용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평창은 이제 우리가 주최국인데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지금 그래서 이제 야당을 위주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젊은 여성 응원단이 오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번에 또 경의선과 동해선 판문점 육로가 다시 뚫릴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대표단하고 이제 선수단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구성해왔던 그 측에서 이제 파견을 하는데 이쪽 이제 경의선 육로를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경의선 육로가 쉽게 말해서 그 개성공단 그 옛날에 가동 폐쇄기 대전에 가동됐을 때 그 우리 기업들이 이제 뭐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용하던 그런 이제 육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그 남한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이제 군사본계선을 도보로 통과를 했는데 그때 이용한 것도 이제 경의선이었고, 그게 이제 이번에 그 북한에 있는 대표단하고 선수단이 그 경의선을 통해서 넘어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하고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측에서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동해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큽니다. 이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지금 금강산 관광이 지금 이제 폐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육로 관광이 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용했던 길이 그 동해선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북한에 있는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제 내려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얘기가 안 된 걸로 봐서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의선과 동해선 그리고 그 판문점, 육로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열리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선수들이 공동으로 훈련을 하는 것에도 이제 합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마식령 스키장은 이제 북한이 상당히 이제 자랑하는 그런 스키장입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직접 그 지시를 해서 건설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토대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스키장 위치도 직접 지정해주고 그렇겠다고 하는데 개장을 한 거는 완공이 된 건 2013년 12월 31일이고 그리고 슬로프는 처음에는 뭐 한 4개면 정도였는데 지금 한 10개면 정도를 갖추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게 그 원산 관광 특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이제 원산 지역인데 이 일대를 이제 그 특구로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식령 스키장도 이제 그 같이 개발을 한 거고, 그리고 보통 스키장 건설에 한 10년 정도가 이제 걸린다고 하는데 1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이제 건설을 끝내서 북한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같이 그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식령 속도전 뭐 이래가지고 어떤 일을 빨리 하라고 이제 다그칠 때 이런 구호를 많이 내세우는데, 한때 논란이 됐던 게 여기 안에 뭐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제설기라든지 아니면 스키 장비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이제 외국산의 어떤 브랜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제재가 가동 중이었는데 이 제재 위반이 아니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방송이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취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설기가 없었는지 주민 수천 명이 가가지고 10대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제 빨간 볼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거든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팀 대표팀 선수들을 찾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팀은 그 엔트리가 보통 23명 정도로 이렇게 아이스하키의 경우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엔트리 자체를 좀 늘리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3명에서 플러스 북한 6명 해가지고 29명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엔트리를 늘려도 출전 선수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중에 피해를 보는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 2월 10일 날, 다음 달 10일 날 스위스가 이제 아이스하키 팀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첫 상대인데 예. 그 스위스 팀에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아이스하키가 좀 체력 소모가 심해가지고 한 번 출전을 하면 1분 내외 50초 정도밖에 보통 안 뛰게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팀워크가 어느 경기보다 이제 중요할 그렇겠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면 그 팀워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 감독이 그 캐나다 출신인데 근데 이제 이 대표팀 감독도 지금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는 뭐 충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이제 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좀 약간 설득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동 입장이라든지 단일팀은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뭐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무래도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인데 그런 걸 좀 이렇게 떨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좀 아무래도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선수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장점 단점이 뚜렷한 만큼 논란이 당분간은 좀 식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종수 북측 수석 대표가 6.15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 이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꽤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나 봐요. 네, 뭐 그렇게 일단 여러 가지 합의를 내놓은 걸 보면 순조롭게 이제 진행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6.15 같은 경우는 2000년이었죠. 그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6.15 합의를 내놨는데 그 당시가 이제 남북 관계 어떤 피크였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당시에 이제 6.15 합의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라든지 뭐 교류 활성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실제로 어제 우리 통일부의 천여성 차관이 우리 측 수석 대표를 참석을 했는데 그 이 당시에 6.15 당시에도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예. 이쪽에 이제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좀 그 관여를 했었던 그런 그 인연도 있고 또 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담 북측에서 이제 3명이 내려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자였다는 게 이제 뒤늦게 예. 드러났거든요. 조선중앙통신 기자였는데 이제 그 회담장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가 이제 기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예.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남북 회담이 열릴 때라든지 자주 이제 우리나라 기자하고도 이제 많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2003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좀 약간 소동이 있었던 게 그 보수 단체가 이제 항의 시위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뭐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봉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